살아있네요. 근데 진짜 필요한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당이 말이죠. 지금 현재 107석입니다.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근데 현재 107석인데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마치 1대1인 것처럼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1대1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3대1 아닙니까? 그죠? 예. 2대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300석이라고 보면. 근데 근데 계속 힘을 갖고 세게 보도하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께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내란 그리고 이 복판에서도 내란 속의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어제 보니까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실성한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실성한 거다. 아니 진짜 예.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정말 짚고해도 사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국민을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대통령을 여전히 두둔하고 감싸 안는 국민의힘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 본인이 세상 특히 주권자인 국민을 무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하는 네. 망상에 계속 네. 빠져서 네.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특히 어제는 경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한 날인데 2차 소환인데도 불응하고 뭐 건강 미용 뭐 그런 거를 있는 상점 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한국일보 기자가 포착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찰에서 나오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1차 소환도 불응, 2차 소환도 불응, 뭐 대선 때는 선거 때문에 안 나간다, 이제 특검 있으니까 특검 때문에 안 나간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오면서 법을 어떻게 이용 또는 지금으로 보면 악용을 할 수 있는지를 터득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법을 가지고 기술자로서 네. 통치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헌법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전형적인 법기술자의 네.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처참히 망가뜨렸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께 정말 석고대죄도 부족할 사람인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윤석열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3월에 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수백억 맞아요. 불법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 다 이제 들통나니까 네. 어떻게 했습니까? 간판 바꿨어요. 당사 팔고 천막당사로 옮기고 당 간판 바꾸고 그리고 지도부 바꾸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읍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 이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쳤으면은 네. 그러면 스스로 우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정상 참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지난 겨울부터 이번 대선 때까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스로 이러한 반성과 쇄신을 안 하면 두 번째 뭡니까? 정치적 심판이 있어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 네. 유권자, 주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끝나고 그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여전히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날밤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스스로도 안 하고 유권자가 주권자가 심판도 안 하고 그럼 뭡니까? 남은 것은 세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단호하게 이런 정당은 민주 헌정 질서에 필요 없다라고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낸 법이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그 법은 소속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네. 또는 형이 확정되면 정부 즉 법무부죠. 네.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도록 의무화시킨 법입니다. 의무화.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은 예, 안 해도 되는데. 예, 안 해도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내란 위안죄 같은 경우는 예. 너무나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국채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두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온당하다. 예. 이렇게 해서 법안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예. 보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새로운 연자제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도 인정도 안 하는데 예.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왜 어. 자기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냐.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너희들은 그러면 12월 3일 날 내란 계엄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의심되는 그 정황이 있죠. 추경호 뭐 네. 나경원 통화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계엄 해제를 신속히 요구하는 그런 국회 회의에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란 계엄을 방조했거나 이제 옹호했던 두둔했던 그런 흔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탄핵 소추할 때 반대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결국은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단식하고 예.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남동에서 인간 방패로 가 있고 또 아스팔트 구구 목수 앞에서 충성을 거의 맹세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내란 속에 석방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힘이죠. 국민의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당시에 이런 탄핵에 대해서 당론을 변경하는 것도 지금 관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려고 한 사람들도 명확히 거기에 대한 답을 조경태 의원 빼고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윤석열이 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내란 동조, 옹호 세력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6개월 이상 대혼란에 빠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헌법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뽑아놓은 김문수를 밤샘 거치면서 소위 바꾸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인데 이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저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통합진보당은 소속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네. 지도부도 아닌 그 의원이 예. 그 전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예. 그래서 정부가 해산을 청구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다 직을 상실케 하고 그래서 예. 정당이 문을 닫게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100배 1000배 예. 더 헌법을 유린한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손 놓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쇄신책을 내놨다라면 좀 참작이 됐겠죠. 네. 근데 스스로 그거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예. 이걸 한번 절차를 밟아보자. 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저쪽은 계속 마치 민주당이 오늘도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마치 결정할 것처럼 하는데 네. 우리는 정부가 그 절차를 밟아서 네. 청구해 봐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죠. 네. 최종적인 예. 이 해산 결정은. 네.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국민 소환 개념으로 주민 소환 지방자치제는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범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정부 말고 국민들이 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이를테면은 무슨 국민청원 뭐 5만 명 뭐 이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이제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지금 뭐 자발적으로 이미 국민들이 지금 청원에 벌써 몇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다 이제는 도저히 이 사람들 정신 차릴 사람들 아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수가 거듭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는 국민들이 나섰다 보거든요. 주권자가 이제 먼저 나섰고 네. 제가 낸 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저는 통과시켜서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오늘 네. 아침에 어떤 의원을 만났더니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아 네. 이상한 법안을 내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예, 법안? 예. 왜 긴장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선의 송모 의원이신데 예.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 이것을 뭐 아이고 무슨 야당 탄압하냐 무슨 정당 결사에 무슨 정치 결사에 자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거 예.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 자신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헌법 질서를 유린했는지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지.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권자가
표로 심판했는데도 반성 않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는 청원을 통해서 지금 서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회 안에서도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민주당이 진짜 내란 외환죄로 뭔가 국민에게 또는 헌법에 이 큰 사단을 일으켰다면 우리라고 책임 안 져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럴 리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뭐 국민의 힘을 딱 겨냥한 법은 아니지만 진짜 이런 것은 다시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호하게 법률로서 규정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는 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그 동업자 의식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국회 안에도.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요구가 있지만 아마 제명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그 법안에 대해서 대체로 당내 분위기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좀 제가 이 법안 문제를 가지고 네. 뭐 폭넓게 의원들하고 토론해 보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대선 기간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여전히 저러니 이 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물론 아직 지도부는 지금 당장 여당된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네. 또 의원들 중에도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는 접근하자. 향후에 또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된다. 또 이 협치의 어떤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본 의원들은 대체로 제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향후에 이제 새로 들어설 원내 대표나 또는 지도부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과거의 잘못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네. 이런 내란 계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종식을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법 영역을 넘겨야 될 거 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덮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협조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협치에 또는 그런 상생의 정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지 네. 잘못한 것을 다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반성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하는 정당은 네. 해체가 불가피해. 그건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정계 은퇴했다고 해놓고 다시 복귀할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하물며 그쪽에 비대위원장도 그 김용태 네. 의원도 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이런 반성도 세심도 없는 거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의식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압박 차원에서의 국민의힘의 거듭남을 요구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고 진짜 그런 게 여전히 안 되면 결국 실제 처리를 해서 그래서 뭔가 진짜 대한민국이 건강한 보수가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실은 스스로 반성하고 천막 당사라도 치고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은 뭐 당사를 정부에 반납하고 우리 진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 반성도 성찰도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뻔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의총장에서 하는 수준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한 41% 정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예컨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뭐 영남 지역이나 이런 뭐 당원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원래는 이 법과 무관하게 네. 대선을 치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끝나고 나면 저는 분열될 거라고 봤습니다. 너무나 이 윤석열의 그 실정 또는 내란 계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은 당을 할 수 당으로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해요. 있을까? 향후에 이번에 이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네. 결국은 그 안에 이 분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데가 주류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친윤이 주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또
표를 통한 심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갈라지면서 반성 않는 세력과 네. 그래서 무책임한 세력과 뭔가 그나마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반성하는 세력으로 이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평가가 분명해질 거예요. 저는 영남도 마찬가지로 그게 민주당 당원이건 아니면 영남의 국민들이건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진짜 이 국민들에게 꼴불견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네. 얼마나 하루하루 참 한숨만 나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반성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법도 통과 안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냥 저 소위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어라. 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라. 예. 오히려 우리는 그냥 더 낫다. 이렇게 셈법으로만 보자라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또 이 진짜 건강한 보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여전히 지금 뭐 얼굴을 바꿨지만 친윤 친한 이제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친윤 친한이 그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쪽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개파 갈등이 더 세게 진행이 될지 무마될지 그건 저는 좀 뭐 지켜봐야 친윤 친한 중에 뭐 당연히 이제 친윤이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똘똘 뭉쳐 있고 얼굴 두껍게 하면은 다음 뭐 이재명 정부를 열심히 공격해서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에 확실히 우리에게 기회가 와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이 정말 후한무치하고 권력욕으로만 가득 찬 친윤계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친한계도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솔직히 터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을 만들고 윤석열을 뒷받침했던 초기의 핵심 인사, 특히 소위 검수안박법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붙이면서 제가 원내대표 때 추진했던 네. 제 2단계 검찰개혁 그걸 정면으로 막아서면서 초기에 윤석열을 떠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후에 자기 정치 하고 싶어가지고 등을 진 것인데 네. 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반성 사과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까? 그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예. 이준석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지난 박근혜의 탄핵에 이어 또 자기가 만들었던 윤석열이 또 탄핵된 사람이에요. 네. 왜 반성 안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 낫두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예. 양심에 진짜 요만큼이나 털이 예. 뭔가 좀 이렇게 가책이 있다라면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책임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게 친윤 쪽이냐 반윤 쪽이냐 친한 쪽이냐 그냥 50% 100%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나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실정과 내란 계엄에 대한 평가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건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수준 아닙니까? 다 똑같은 분들이다. 네, 수준이 도끼 객끼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새로운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런 선택 말고는 다